국민의힘의 혁신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내놓은 것이 발빠르게 당의 통합과 단합을 위해서 이준석, 홍준표, 김재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에 대해서 징계 해제를 논의했고, 이것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겠다. 당 지도부는 이 얘기를 듣고서 긍정적으로 수용하겠다라는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런 발표에 대해서 언론들은 대체적으로 바람직한 조치고 발빠른 조치다, 긍정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당원권 정지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 당사자인 이준석과 홍준표는 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강하게 반발하면서 거부를 했습니다. 이준석이나 홍준표가 반발하고 또 거부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각자의 입장이 다르지요. 이들이 비판은 서로 했지만은 정치적으로 가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비판할 것은 못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먼저 이준석의 입장으로 볼 때에는 유승민이 12월 결심서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이준석이 자기도 12월쯤에는 어떠한 행동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운을 띄웠었습니다. 한마디로 탈당과 신당설에 대해서 내세웠기 때문에 이것은 당에게 간접적이나마 압박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의 힘 겨루기를 통해서 자신들의 지분 또는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압박을 보였었는데, 혁신위에서는 이것을 징계 해제라는 통합과 단합의 명분을 내세워서 실질적으로 차단한 몫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준석 자신이 생각했던 계획이 일단은 좌절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탈당과 신당설이라는 것이 당을 압박하면서 자신이 바라고 있었던 정치적인 목표가 일단 브레이크가 걸렸으니까 반발은 당연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런 이준석의 반발은 인유한 위원장의 그 언급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한 것으로 인유한 위원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준석과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혁신위에 참여하기를 바랐고 또 그런 제의까지 했었지만 이준석으로 볼 때에는 명분을 잃었죠. 그런 제의를 받았는데 사실은 당의 지분을 노리고 또 안 되면은 탈당과 신당이라는 그런 압박 수단을 썼었는데 그것을 차단한 것이 이윤환 위원장의 통합 단합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자신의 정치적인 마당이 좁아든 것은 이준석에게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인유한 위원장의 노련함이 돋보입니다. 이준석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다.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녹이는 데에 좀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반대로 이준석과 달리 홍준표의 입장은 저는 부분적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홍준표 시장의 경우는 징계 해제에 이준석과 김재원과 같은 급으로 동급으로 놓고 처리하는 것이 못마땅했겠죠. 불쾌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김재원과의 홍준표의 관계도 껄끄럽죠. 좋지 않습니다. 또 이준석은 지역에서조차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3번씩이나 낙방을 한 그런 경험이 있는 정치에서는 지금까지는 실패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홍준표는 당의 대표를 2번씩이나 또 대선 후보까지 당당하게 나섰던 당의 간판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력을 가진 사람을 동일선상에서 놓고 취급을 한다? 홍준표로서는 마땅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아무튼 이준석과 동급으로 처리한다는 그 자체가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고 못마땅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그래서 홍준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설령 혁신위에서 이렇게 논의가 됐다 하더라도 당 지도부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접근하는 데에 세련미를 보였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준표 개인으로 볼 때에는 지금 당장 징계가 풀린다고 해서 도움될 일이 아니죠. 발을 묶고 놓았다가 이준석과 같이 발을 풀겠다라고 한다면은 반발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홍준표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준석과 같이 논의한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기분이 보통 상했겠습니까? 김기현 대표가 주위에서 비난을 받는 이유를 김기현 대표도 스스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 경력이나 당에서의 위치를 볼 때에 이번에 처리는 누가 보더라도 매끄럽게 잘 처리가 되었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을 겁니다. 홍준표 역시 자신이 당에서의 위치를 생각한다면 과연 이런 식으로 이준석과 똑같이 강하게 반발하고 비난하는 것, 글쎄요,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도움이 될까? 저는 그 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무척 아쉽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홍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격이 좀 화끈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죄 진 것이 없다. 논의 자체가 X라는 말로 표현이 됐었는데 그냥 편하게 쓰죠. 나는 죄 진 것이 없다. 논의 자체가 쪽팔리는 것이다. 강하게 불쾌감을 보였습니다. 사면 논의 자체가 쪽팔리는 것, 나는 죄 지은 것이 없다. 이 자체가 내게 다시 한번 이런 논의 자체가 나에게 모욕과 수모를 주는 것이고, 너희들 마음대로 죄를 만들어서 징계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사면한다? 못 받아들인다. 이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죄 지은 놈이나 사면을 하든지 말든지 너희들처럼 하루살이 정치는 안 한다. 너희들처럼 하루살이 정치는 안 한다. 모질게 내칠 때는 언제고 총선이 위기에 처하니까 급하니 손을 내미는 행위 자체를 거칠게 비난을 했습니다. 홍준표는 징계를 풀어준 이준석과 김재원과는 다르다는 입장에서 강하게 지도부를 비판했습니다. 차원이 다른데 막말로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 말은 퉁치는 것이다. 강한 불만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공감을 표시합니다. 홍준표의 이러한 거친 항의를 이해하면서도 자, 과연 큰 정치인을 바라보이는 홍준표로서는 글쎄요, 이렇게 바른 소리, 쓴 소리를 바로 내뱉는 것이 본인에게 당에 어떤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의구심은 가져봅니다. 홍준표 시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신은 지금 총선에 나설 입장도 아니고 화가 나고 속 상하기 때문에 지들끼리 잘 해보라고 막말을 던져버립니다. 총선 후에 정치 지형을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된다. 참 중요한 뼈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총선 후에 정치 지형은 그때 가서 생각해 보면 된다. 다가올 총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총선에서 뽑힌 사람들이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그 이후에 정치 지형을 그때 논의해 보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련한 정치인의 그런 자세죠. 홍준표는 지금 지도부의 구제니 해제를 바라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준석과 김재원과 같은 급으로 놓고 해제 운운하니 홍준표로서는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힘들고 불쾌했던 것이죠.
바로 홍준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기에 이것은 아니다. 단칼에 거절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지도부가 깊게 생각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겠습니까? 사리를 분명하게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러니까 그 대처 방법이 좀 달랐어야 하는데 한 선에다 놓고 해결을 하려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기현 대표와 홍준표 시장과의 사이가 어떤 관계입니까? 사이가 좋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사이가 좋지 않은데 지난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당 상임 고문도 해촉을 시켰기 때문에 앙금이 더 쌓이게 마련입니다. 지도부가 이걸 잘 알고 있으면서도 여기에 징계 해제를 세 사람 동시에 같은 선에서 놓고 해결하겠다. 이것은 오판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리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오판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이번에 이준석과 홍준표가 지도부는 아니라고 부인을 했지만은 홍준표 자신은 그렇게 느끼고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준석의 경우 정치의 지향점 준표와 준석은 다르다고 제목을 달았지만은 처음부터 이준석은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탈당과 신당서를 풍겼습니다. 안으로는 대통령을 만드는 데에 자신의 역할, 지분이 있었다. 그 지분과 역할한 것에 대해서 적당한 타당한 대우를 해달라, 예우를 해달라는 것이 이번 자기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내세우면서 자기는 당이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이번 총선은 반드시 패하게 된다. 대통령을 향해서는 또 어떻게 날선 공격을 세우고 있는데 국정 운영이라든가 국정 기조까지도 바꾸라라고 도를 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는 당을 너무나도 걱정하고 사랑하고 있는데 자신에 대한 압박은 더 거세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을 떠날 수도 있다라고 밑자락을 깔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과 대통령에게 밑자락을 깔면서 비수를 꽂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당 대표를 지날 때에도 상대당 민주당이라든가 문재인에게 정책적으로 비판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상대당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 안쪽으로 비난의 화살을 퍼붓던 것이 이준석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정치 지향점이 홍준표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입장에서 자기의 변명 내지는 합리화, 탈당의 명분을 내세우려고 하는데 이뉴한 위원장이 단합과 통합을 내세우면서 그의 정치적인 입지를 좁혀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홍준표가 말한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말한 것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준석과는 비교조차도 안 되지만은 차원이 다르다. 이 말을 홍준표가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혁신위나 당 지도부에서는 물론 큰 틀에서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용해가 된다면 얼마나 바람직하고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현실은 분명히 다르지요. 당 지도부나 혁신위에서 이런 점까지 좀 세세한 데까지 신경을 썼더라면은 그리고 접근을 했더라면은 얼마나 좋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한마디로 이번의 시도는 패착에 가깝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혁신위에서 혁신안이 성공을 하려면은 제1안은 통합과 단합을 위해서 세 사람의 당원권 정지를 거론했지만은 또 혁신안이 개혁안이 나오겠지요.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혁신위가 생각하고 또 고려해야 할 점은 바로 국민들과 당원들이 합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신뢰를 먼저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유한 위원장도 이준석과 그 유승민을 만나겠다, 대화를 나누겠다, 대통령까지도 만나서 대화를 나누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홍준표 시장을 이준석 선에서 취급한다는 것은 모양새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